그래서 시황을 어떻게 보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마켓 타이밍을 꾸준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켓 타이밍이 도대체 뭐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개별 종목의 이제 차트를 보는 이유는 그 개별 종목의 그 심리를 파악해서 심리의 저점에 사서 심리의 고점에 팔려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개별 종목을 우리가 나무라고 한다면 시장은 이제 숲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무뿐만 아니라 숲의 그런 심리도 함께 같이 봐야 된다.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개별 종목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서핑 선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물이 이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썰물 구간에 물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모래사장에 이렇게 서핑 선수가 있다면, 아무리 뛰어난 서핑 선수여도 제 몸값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물이 이렇게 밀물 구간에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막 파도가 치고 있는데, 여기서 서핑 선수가 있다면 어떨까요? 네, 360도 돌고 엄청 묘기를 부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몸값을 유지 내지 상승시킬 수 있지만, 시장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면 이때는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다들 잘 아시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시장에 물이 들어올 때 그때 참여를 하면은 승률을 높일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하죠. 근데 이거를 진짜 했을 때 젠포트로 마켓 타이밍을, 젠포트라는 그 모의 투자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공신력에는 여기서 마켓 타이밍을 적용을 하면 연간 기대 실적이, 연간 그 모의 투자 실적이 20%에서 30% 정도 더 올라갑니다. 레버리지 없이 그냥 순수하게 20%에서 30%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매 기법에 이 마켓 타이밍을 적용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많이 올라가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반발의 여지가 없는 게, 이미 제가 그 젠포트 모의 투자로 여러 번 해서 그 자료도 제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황을 보는 건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데, 시황을 보는 거는 좋은데, 시황 자체가 뭐 테이퍼링 한다 그러고, 뭐 어떻게 뭐 연준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황을 보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일단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켓 타이밍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서울 뭐 전 세계 이게 좀, 전 세계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래야 돼? 이게 지구가 있는데, 지구에 이게 핵전쟁이 났어요. 막 핵전쟁이 나서 그 난리가 났습니다. 뭐 저기 전쟁이 났습니다. 세계 대전쟁이 났어요. 3차 세계 대전쟁이 났는데, 그러면 BTS 몸값이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예, 아마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숲이 망가지고 있으면 개별 나무는 그 수그러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거기를 굳이 이제 참여를 하시기보다는 사실 관망을 하는 게 좋은 관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길 수 없을 때 싸우는 것은 우리가 용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무모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님이 24전 24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패기와 이런 것들로만 가능했던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신립장군님도 죽을 각오로 했거든요. 배수의 진을 치고. 근데 전략적으로는 완전 실패한 싸움이었고, 원균 같은 경우에는 그 엄청난 판옥선 함대를 가지고도 칠천량해전에서 이제 괴멸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는 이길 수가 없는데 전략 없이 필생측사 하는 것은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안 나오는 자리에서 백날 삽질을 한다 해도 어떻습니까? 예, 우물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즉 방향성이 맞은 상황에서 그 예를 들어서 보물섬이 북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나침반이 놀스를 가리킬 때 그때 열심히 노를 저어야지, 사우스나 이스트나 웨스트를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노를 저으면 계속 빙글빙글 돌게 되고 우리가 목적지로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가는 그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라는 그런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시황 자체를 보고 굉장히 이게 무섭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는 사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개별 종목의 차트는 보는데 그 전체 차트는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흐름은, 개별의 흐름은 파악을 하되 이게 매매 기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체의 흐름은 파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제시 리버모어라는 그 단기 투자자의 제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도 결국 지금 현재 단기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를 파악해라 라는 말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전체의 숲을 파악하고, 그 다음 내가 우리 이순신 장군님도 어때요? 명량해전 때 그 어떤 물살을 보고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왜군들이 이제 이렇게 오고 있으면 여기에 이제 소용돌이가 이렇게 막 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닻을 내려가지고 일자진을 딱 펴놓고 이 배들이 일로 들어오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소용돌이 휘말릴 때 일시타로 포를 집중해가지고 계속 깨지고 이제 물론 원래는 이제 대장선이 이제 혼자 가서 이제 싸우다가 이제 뒤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안위하고 해서 왔지만, 이렇게 배가 막 반파되고 깨지고 막 잔해가 막 이쪽 저쪽으로 퍼지고, 그리고 어때요? 또 계속 올 때마다 포를 쏘면 사실 왜군들이 계속 밀고 들어갔으면 이기기가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여기 뒤에 이제 협작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 있어서 이제 커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 계속 밀고 들어왔으면 위험할 수 있지만 와키자카가 한산도 대첩에서 이제 대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군들이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워졌다, 조심스러워진 상황이다라고 봤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전쟁에 임하는 것, 이러한 것은 그 꼭 제 그 마켓 타이밍을 참조하지 않더라도 어떤 철학적으로 굉장히 그 투자할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 하나 갖고 있으면 우리들이 다 매매 기법을 가지는 게 일단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기법이라는 거는 시장이 1% 오를 때 내가 1% 이상 오를 수 있고, 시장이 1% 내릴 때 시장보다 덜 내릴 수 있는 게 매매 기법이지, 시장이 폭락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매매 기법 그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영상 종료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